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구상이 제기된 배경과 핵심 내용, 그 실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과 함께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천식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천식 원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통일부에서 일하셨고 이명박 정부 때는 통일부 차관 역임하셨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후진 양성하시다가 현 정부에서 통일연구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차관급인가요? 통일연구원장. 뭐 급은 없는데 대강 뭐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동안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어떻게 우리 원장님께서 관여를 해 오셨는지 기억나는 뭐 몇 장면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는 한국 현대사의 중심 무대입니다. 네. 저는 뭐 80년대 중반에 통일부에 들어가서 공직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냉전이 아직 안 끝난 아주 그 냉전이 심하게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죠. 네. 그러다가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뭐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는 그런 극적인 정세 전환을 맞았습니다. 그런 극적인 그 정세 전환이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때 이제 탈냉전 시대의 남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네.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정부의 중심 과제였죠. 그런 과정을 쭉 이제 중심에 서서 일을 하다가 이제 또 2012년에는 이제 아니 2011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을 했고 네. 또 김정은이 이제 들어서는 그런 또 전환기에 왔었고 국제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경제 2등이 되면서 소위 그 전략적 체제 경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행운인지 모르겠는데 그 역사의 그 바뀌는 큰 변곡점들을 다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80년대 중반에 들어오셨으면 89년 90년에 그 뭐라 그럴까요? 장벽 해체와 뭐 구소련 해체라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셨을 텐데 자 지금부터는 네. 그 이번 8.15 통일 독트린 그 관련해서 쭉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윤 대통령의 새 통일 구상 여기다 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보통 정책으로서 독트린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먼로 독트린, 뭐 닉슨 독트린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 대강 그 정책의 지향점과 실천 과제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기본 방향 이걸 이제 자유통일로 얘기를 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비전과 또 전략 또 실천 과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닥트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닥트린에 딱 맞는 그런 이제 구성과 구성으로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자, 제가 다음 질문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 이게 예를 들어서 통일연구원이면 이제 그 통일부 관련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싱크탱크인데 네. 이런 정책 내놓을 때 많이 작업에 관여를 하십니까? 많이 관여를 합니다. 많이 그렇죠. 관여를 하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마찬가지고 정책 토론회도 하고 정책 건의서도 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337 구상이라고도 합니다. 3대 통일 비전, 3대 추진 전략, 3대 추진 방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통일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먼저 이번 독트린이 지향하는 통일 비전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꿈이고 사실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꿈꾸는 그런 이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창의와 혁신으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만 뭐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세계 11나라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계의 평화와 또 번영에 기여해서 온 지구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좀 강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고 네. 또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뭐 북한 주민들은 완전히 그 정치적 권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우리 자유통일을 지지하고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대 추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자, 3대 비전, 그다음에 추진 전략이 있고 또 7대 추진 방안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7대.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네. 그 실천 방안 7가지 중에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얘기를 하느냐 그런 네.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3.1 기미 독립운동에서도 개인의 자유 그리고 독립을 주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어지는 임시정부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그리고 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해방이 된 다음에 남북한으로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분단이 돼가지고 그게 다 실현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나마도 이제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을 해서 수립했고 또 남북한이 그 분단된 이후에 엄청난 체제 경쟁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이 우리나라의 성공은 네. 세계 모든 나라에도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주의를 택한 북한은 아직도 복합 정치를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최악의 인권 국가입니다. 세계 최빈국일 뿐만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체제로 가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추진 전략에도 그게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성공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서 동시에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런 대한민국의 빛나는 모습이 북한에게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하게 하면은 그것이 곧 통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권 개선이나 정보 접근권이나 또는 인도적 지원이나 탈북자 보호와 같은 그런 실천 과제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우리 내부 그러니까 남한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좋은 체제임을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결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유만식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남북은 지금 전화 연결도 안 된다고 하던데 통일 독트린이 북한에 전달되는지도 의문이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북한은 우리 언론 그리고 우리 그 정부의 동향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곤두서고 있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통일 독트린 같은 게 나올 때는 북한의 전면적 적대 정책, 통일 정책 폐기 같은 어떤 북한의 정책 변화, 그다음에 한반도 둘러싼 4대 강국들의 이해관계, 러시아 북한의 밀착 이런 것들도 이런 통일 독트린이 나오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 정책이라는 게 또 뭐 우리나라 운명이 그 바깥 세계하고 독립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세계 국제 질서하고 밀접한 연관 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특히 그 통일 정책이나 이런 것은 국제 정세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또 북한도 우리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8.15 경축사에서 통일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작년 말부터 지금 남북한은 동족이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단사에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걸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명을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 문제는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그 이민족 소동 이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했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방안에는 화해 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 담겨 있습니다. 내용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공동체 위에 국가 제도를 통일시키자. 네. 그런데 그 과정이 단번에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거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화해협력 단계, 그다음에 남북 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단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도 하고 개방도 하고 또 교류협력도 해야 된다. 네. 그런 정책 기조화에서 과거 이제 쭉 해왔죠. 우리 그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네. 국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니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파괴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또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두 정치 체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합의를 통해서 해 나가자 이런 입장인데 북한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북한은 저렇게 동족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남쪽을 파괴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통일 정책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바로 이제 아까 말한 3원칙 세 가지 비전과 3원칙
이런 걸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북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네. 우리가 북한과 동의 없이도 북한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취해가면서 통일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까 우리 내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탄히 한다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 통일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하고 이걸 같이 해나간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런 것 틀은 유지하되 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걸 해나가자는 그런 닥터린이 됐고 계승하면서도 발전시켰다는 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예. 네.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독트린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지금의 현 국제 상황, 한반도 주변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 통일연구원이 토론회 열었습니다. 주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30년 평가와 통일 담론 발전 방향. 통일부 장관 출신 강인덕, 임동원 두 원로가 토론을 벌여서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 목소리 대변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양측의 인식에서 좀 공통 분모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인식차가 좀 드러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걸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그날 모셨던 두 분은 사실 분단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날 사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사회를 네네. 봤습니다. 분단을 직접 경험한 분들이고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죠. 네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 평생을 이제 남북 관계 속에서 산 분들인데 그때 두 분의 의견을 들은 것은 아주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두 분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이제 주제였는데 그게 주제였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지금 남북한이 동족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우리는 민족 공동체를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을 주셨고 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지향하고 있는 원칙이나 철학 그리고 목표는 지금도 타당하다. 지금도 네. 타당하다. 그러니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와 지향하는 바는 타당하다. 다만 정세가 지금 많이 변했다. 네. 과거하고 비교해서 정세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선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은 좀 뉘앙스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강인덕 장관님께서는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임동원 장관님께서는 좀 북한하고 좀 협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지금 핵 문제 해결이 있지 않느냐.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의 그런 그 의견이 뭐 이번 통일 독트린을 구성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하자고 이제 제안도 했어요. 대화를 제의한 건데 자 지금 뭐 단시간 내에 과연 저쪽에서 화답이 올까 이거는 뭐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원장님 보시기에 북한이 실제 대화에 나설 가능성 또 지금 같은 교착 국면을 또 타개할 가능성이 전혀 사라졌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그런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남북 관계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네네. 남북 관계라는 게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아주 적대적이고 아주 격폐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또 그 어느 한쪽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면은 대화도 하고 또 서로 뭐 오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완전히 막히고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가 완전히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원래 적대적이다. 네.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 속에서도 대화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대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1970년대 들어가지고는 그런 그 과정들이 간헐적으로 이제 되풀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대화에 완전히 응해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도 예단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필요할 때는 또 대화에 나올 텐데 또 이게 특징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끝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다 결정했어요. 네. 우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네. 거기에 호응이 오면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되고 남북 대화가 되고 예. 또 뭐 수틀리면은 북한이 또 문을 닫고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남북 대화가 또 중단되고 그러니까 원장님 시간 관계상 한 상황이었습니다. 10초 15초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예.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번에 북한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뭐 인도적 지원을 그러니까요. 한다고 자, 했었기 때문에 오늘- 대화의 문이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